안녕하세요. 카카오뱅크가 개파락했습니다. 5천억 원 주식 처분에 넷마블 주가 업, 카카오뱅크 다운. 넷마블이 5년 만에 1조 원의 차익을 실현했다고 합니다. 카카오뱅크는 오버행 리스크가 부각되었다고 합니다. 넷마블이 9일 보유하고 있던 카카오뱅크 주식 전량을 처분했기 때문입니다. 카카오뱅크 공시에는 넷마블의 처분 소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11월 30일자 공시가 마지막 공시죠. 오늘은 12월 9일이거든요. 8일 공시나 9일 공시가 나와야 알 수 있죠. 카카오뱅크 공시에 없다는 건 다른 곳에서 나온 공시라는 걸 뜻합니다. 바로 넷마블 공시입니다. 12월 9일자 공시가 있습니다. 12월 9일자 공시는 정정 공시고 최초 공시는 12월 8일자 공시입니다. 12월 8일자 공시부터 보겠습니다. 넷마블은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 결정 공시를 냅니다. 발행회사는 카카오뱅크입니다. 처분 목적에 따르면 보유 주식 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가 처분 결정의 이유입니다. 처분 후 소유 주식 수는 영주입니다. 전량 매도했다는 것이죠. 처분 예정일자는 2021년 12월 13일입니다. 왜 12월 8일이 아니고 12월 13일일까요? 주식시장에서는 3일 결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증권 예탁 결제 제도는 3일 거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주식을 팔면 그날을 포함해 사흘째가 돼야 실제 돈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월요일에 매도했다면 수요일이 되어야 출금할 수 있습니다. 주말이 끼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업일이 기준이므로 주말은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틀 뒤에 결제가 됩니다. 현재 주식 거래는 주식 실물을 발행회사가 예탁원에 맡겨두고 매매자는 각자의 증권 거래 계좌를 통해 주식 대금만 정산하는 대체 결제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처럼 매매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복잡한 과정 때문에 3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최근 예탁 결제 방식이 빛을 발휘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정교하게 위조된 롯데아이마트 1만 주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H증권사 창구에서 매도된 위조 주권은 예탁원의 검열 과정에서 발견됐고 대금 지급이 중지됐습니다. 만약 예탁 결제 방식이 없었다면 이미 8억 원의 주식 대금은 지불됐고 이는 주식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시켰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틀 뒤에 결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넷마블의 카카오뱅크 매도는 12월 8일에 일어났으니까 이틀 뒤 10일이어야 하겠죠. 하지만 처분 예정일자는 12월 13일입니다. 왜 그럴까? 그건 12월 8일에 거래가 일어난 게 아니라 다음날 12월 9일 아침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공시가 12월 8일에 나와서 12월 8일 장후 시간에 블록딜을 하는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다음날 12월 9일 장전 시간에 블록딜을 했습니다. 날짜만 하루 뒤로 미뤄지는 겁니다. 거래 전에 공시가 먼저 나온 것이죠. 상기 거래는 2021년 12월 9일 장 개시 전 시간의 대량 매매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며 처분 예정일자는 주권 양도일인 시간의 대량 매매 결제 예정일임. 정리하면 거래일은 12월 9일 아침이고요. 결제일은 12월 13일입니다. 결제일에 주권을 양도하고 대금이 지급됩니다. 다시 증시 캘린더를 살펴보면 거래일은 12월 9일 목요일입니다. 이틀 뒤니까 10일 금요일을 지나 주말을 지나 13일 월요일이 결제일이 되는 것이죠. 12월 9일 정정 공시는 시간의 대량 매매 체결 완료에 따른 처분 금액 확정 때문에 나온 겁니다. 금액 확정 때문에 나온 공시니까 투자자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전날 12월 8일에 나온 공시가 이미 충격을 주고 아침에 시초가 개파락을 불러오게 된 겁니다. 넷마블이 카카오뱅크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는 소식은 이렇게 주가를 다운시킵니다. 시가는 마이너스 4.59% 하락해서 시작합니다. 곧장 음봉이 나오죠. 물론 반등이 나오긴 하지만 매매에서 수익을 볼 만큼의 반등은 아닙니다. 넷마블은 지난 2015년 카카오뱅크 컨소시엄 주요 주주로 참여 유상증자 등을 통해 917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후 카카오뱅크가 상장하자 곧장 지분 매각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8월 10일과 25일에 각각 600만 주 3,302억 원, 162만 주 1,331억 원을 팔았고 이번에 남은 761만 주 5,366억 원을 마저 매각했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지분 매각 대금은 총 1조 1천억 원에 달합니다. 투자원금 917억 원을 뺀 차익은 1조 1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증권가에서 넷마블이 주식 처분으로 얻은 자금을 소셜 카지노 게임사 스피넥스 인수대금 마련 및 신사업 투자에 사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넷마블의 카카오뱅크 주식 전량 매도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뭘까요? 한 번 매도하면 두 번 매도할 수 있고
2번 매도하면 3번 매도할 수 있다. 그리고 매도하면 주가는 하락합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가 IPO 할 때 유명한 기업이나 투자자가 매도했다면 한동안은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갑자기 블록데이 공시가 나오면서 개파락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죠. 베트남 화이자 사망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8일 베트남에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에 접종한 소아 청소년이 연이어 사망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보건부는 3명의 사망 원인을 백신 과민 반응으로 발표했습니다. 오랜만에 화이자 논문을 보겠습니다. 다시 보니 더블 블라인디드는 아니고 observer blinded였네요. observer blind는 무슨 말이냐? IE 뒤에서 설명해 주는데요. IE는 라틴어의 약자로 영어에서는 that is to say나 in other words에 해당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라는 의미입니다. IE는 다른 방식으로 어떤 요점을 설명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의미를 설명해 준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observer blind는 무슨 뜻이냐? IE 뒤에서 설명해 주는데요. 먼저 vaccine recipients가 당연하게 또 블라인드입니다. 유튜브에 검색해보면 vaccine recipient는 이렇게 백신을 접종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할머니는 세계 최초로 부스터샷을 맞은 할머니입니다. 그래서 영상이 있죠. 백신 접종자는 블라인드입니다. 그러니까 화이자 임상시험에 참가한 지원자는 자신이 화이자 백신을 맞았는지 생리식염수를 맞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옵서버 블라인드는 또 한 그룹이 블라인드인데요. 엔드포인트에 대해 평가하는 사람들이 블라인드입니다. 백신 이피커시를 평가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블라인드 해야 할 겁니다. 백신 이피커시를 조작할 수 있으니까요. 이쯤 되면 의문이 떠오릅니다. 옵서버 블라인드와 더블 블라인드 차이가 뭐야? 옵서버 블라인드는 리서처는 모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환자는 알 수도 있다고 하죠. 반면에 더블 블라인드는 리서처도 환자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옵서버 블라인드는 환자는 알 수도 있다는 겁니다. 메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반드시 안다는 건 아니고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더블 블라인드는 환자도 반드시 모릅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본 임상시험 논문에서는 백신 접종자도 모른다고 설명했죠. 이 임상시험은 환자도 모르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옵서버 블라인드라고 해서 반드시 환자는 알고 연구자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연구자는 반드시 모르지만 환자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념으로 정리하면요. 더블 블라인드는 연구자와 환자 모두 모릅니다. 하지만 옵서버 블라인드는 연구자는 모르지만 환자는 압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옵서버 블라인드가 될까요? 환자는 아는데 연구자는 모르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당뇨병 환자가 혈당 관리를 잘하는지 정상인이 혈당 관리를 잘하는지 비교하는 임상시험을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나는 당뇨가 없습니다. 임상시험에 참가할 때 나는 이미 내 상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자에게 내가 당뇨가 없다는 걸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바이어스 없이 임상시험이 원활히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죠. 이 경우가 바로 옵서버 블라인드입니다. 임상시험 참가자인 나는 내가 당뇨가 없다는 걸 알지만 임상시험 연구자는 나의 상태에 대해 모릅니다.